4부 토크킹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자, 3부에서 국민의힘 얘기를 좀 했으면 4부에서 민주당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어제 민생 투어 충북 대전 쪽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어제도 동시에 검찰 수사 얘기도 나옵니다. 특히 김만배 씨의 측근들 뭐 자금 은닉처 체포했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자,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부분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우리 변희재 대표님부터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솔직히 네. 제가 모르는 사람 만나는 건 아니지만은 어쨌든 정치 관계자들을 좀 만났을 때 요즘에는 별달리 이재명 대표에 대한 얘기가 거의 안 나오고 우리가 운영하는 카페에서도 별로 안 나오는 정도로 존재감 상실에 가깝게 되는 거 아닌가? 존재감 상실돼서 투어를 하는 것을 그건 왜 그럴까 싶으면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 쪽에서는 지지율이 올라간다고 좋아하는데 그 지지율 올라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60% 가까이 되는 절대적 비토층은 또 그대로 존재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안 변하는 거예요. 이거는. 네. 그래서 아무리 올라가도 40% 이상 못 올라간다는 게 60%는 이미 포기했다는 수준에 있어서 그럼 이 사람들은 사실상 야당에게 원하는 거는 윤석열 정권의 폭주를 막아달라 온몸을 던져서 이건데 그렇죠. 이 정서하고 안 맞으니까 이분들 정서하고 지금 민생 투어 해달라는 그 야권 지지자 목소리가 얼마나 크냐 이거죠. 오히려 폭주를 막아라. 옛날 삼김시대 야당처럼. 네. 근데 야당의 노선하고 제가 볼 때 안 맞아요. 이 원하는 거하고. 그러니까 노선이, 민생 투어 다니면 다닐수록 점점 더 관심도에서 멀어지는 거죠. 그리고 원칙적으로 대통령제에서는 야당의 민생을 챙길 방법이 사실 없어요. 그건 여당이 주도하고 여당이 다 이제 책임질 수밖에 없는데 이제 논리는 그거 같아요. 여당이 안 챙기니까 야당으로 챙겨보겠다. 근데 글쎄 대통령제에서 어떤 식으로 그게 가능한지 대통령제에서 민생을 챙기려면은 민생을 못 챙기는 여당을 심판하는 방식으로 가는 수밖에 없는데 그게 턱없이 부족하다. 저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수사도 연관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실제 민주당 내부를 좀 취재를 해보면 실제로 이재명 대표와 관련해서 연내 소환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있다. 그러니까 어떤 그 검찰에서 수사하고 있는 내용이 어디로 어떻게 튈지 모르는 상황에서 당연히 연내 소환 가능성이 있고 거기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생을 강조하고 이른바 국민 속으로 경청 투어를 시작한 것은 이재명 대표 본인의 결단과 판단이 상당히 작용을 한 걸로 보여요. 왜 그러면 이런 일정을 짜고 있느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메시지가 정진상 전 실장이 구속 기소된 이후에 상당히 메시지나 발언이나 이런 게 조금씩 강도가 높아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어제 내용을 보면 이제 민주주의가 질식당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론에서 세게 쓰고 있지는 않아요. 이재명 대표의 메시지를 세게 쓰고 있지는 않지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국민들 속으로 들어가서 본인의 어떤 일종의 연설 정치라고 해야 될까요? 사자후 정치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방식으로 노선을 좀 변경하고 있는 걸로 보인다. 그러니까 큰 틀에서 보면은 반윤석열 투쟁을 거리에서 한번 해보겠다. 거리에서 민심을 조직하면서 전국적으로 조금 분위기를 만들어 보겠다라는 전략이 좀 깔려 있는 걸로 보이고요. 저는 이런 차원에서 하는 것은 방법이 없는 퇴로가 없는 상황에서 선택할 수 있는 최후의 수단이 아닌가. 최후 수단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민주당 내부에서 이것을 기화로 경우에 따라서는 다양한 전술들, 그러니까 국회 안에서만 쓰는 게 아니라 국회 밖에서도 할 수 있는 그런 전술들을 두 가지 양면 전술을 쓰려고 하는 그런 시동을 거는 장치로도 보인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지수 위원장님은 이제 여당 입장에서 봤을 때 이 민생 투어하고 이 수사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 김만배 씨의 재산을 은닉해준 사람들에 대해서 압수수색이랑 체포를 했다고 하는데 압수수색은 늘상 있는 일이니까 그거는 그러려니 하는데 체포를 했다라는 것은 어느 정도 실체가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한다고 봅니다. 영장이 나왔는 거니까요. 저런 의미에서 이제 실제로 대장동 수사 특히 김만배 씨가 이 정도로 수사가 목이 조려오는 상황이라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당연히 마음이 초조할 수밖에 없다 생각이 들고 그 이재명 대표가 100일 때 기자회견을 안 하셨잖아요. 근데 정당에서 일을 하고 있는 제가 그 당대표 취임 100일이 어떤 의미인지를 너무 잘 알고 있거든요. 모든 핵심
그 혁신 과제, 개혁 과제들이 그 100일 안에 다 이루어지고 그 100일 동안 했었던 이야기들을 대중에게 그다음에 국민들께 보고 드리는 게 100일인데 네. 그때 아무것도 안 했거든요. 최고위원회 역시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는 수준에서 머물렀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이재명 대표가 야당 대표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상황이다. 네. 거의 뭐 지금 소위 말하는 바지 사장 수준밖에 안 된다. 그렇게 본다는 거죠. 네, 그렇게밖에 안 된다라는 의미가 되고요. 지금 와서 민생을 뭐 장외에서 돌아다니신다. 그다음 피켓 들고 민주당이 저렇게 장외 투쟁을 한다라는 거가 진짜 납득이 안 되는 게 의석수가 169석인데 네. 막강한 입법권을 갖고 왜 바깥에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과거에 뭐 자유한국당이나 아니면은 그 전에 미래통합당 여기서 뭐 장외 투쟁 내지는 이런 얘기가 나왔을 때도 나올 수밖에 없었던 거는 말 그대로 의석이 적으니까. 너무 적으니까 할 수 없는 게 없으니까 이렇게라도 안 하면 예. 뭐 국민들께 가다할 방법이 없다 이래가지고 뭐 궁여지책을 했다라고 알고 있는데 뭐 그것도 좋게 보지 않아요. 저는 의석수가 적었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의석수도 많고 힘도 많고 많은 그 자리를 딱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이 왜 굳이 바깥에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하고 있는지 의회에서의 무능이 결국에는 여기서 안 되니까 바깥에서 뭔가 해보겠다라고 하는 건데 국민들이 이거 납득하시겠냐고요. 저는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실제로 굉장한 리더십 난항을 겪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변희 대표님한테 여쭤볼게요. 장애 투쟁. 변희 대표도 투쟁 좋아하시니까. 죄송합니다. 장애 투쟁 어떻습니까 이 전략? 장애 투쟁인지 알 수는 아니 없지만. 저는 이게 장애 투쟁이라고 저는 보지 않고 그 정도도 아니라는 거네요. 저는 이거 민생 투어 정도로 보는데 민생 투어. 예. 그 자기의 최측근 2명이 구속이 됐는데 네. 그러면 이건 입장이 정확히 나와야 돼요. 이 2명이 억울하게 누명을 덮어쓰고 감옥에 갔는지 예. 아니면 혐의가 좀이라도 있는지. 예. 근데 어쨌든 자기가 스스로 인정한 측근 2명에 대해서 충분히 그런 판단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이게 만약에 억울하다는 확신이 있다 그러면요. 이걸 갖고 당 전체를 갖고 승부를 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야당의 당대표이자 야당의 차기 대권주자이고 전 대권주자의 최측근을 감옥에 억울하게 집어넣었다. 누명을 줬다.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거는. 네. 만약에 검찰이 누명을 씌웠다 그러면은. 예. 그럼 그거는 야당 플러스 국민에게 호소해서 이 정권은 검찰 권력을 남용해서 조작날조 수사한다고 막 덤벼야 되는 사안이고 그게 아니다. 그냥 그런 대로 뭐 구속된 게 뭐 타당하다. 네. 이러면 본인이 물러나야 돼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하는 게 맞다는 거죠. 이게 절충이 안 되는 사안이거든요. 어렵게. 양자 간의 결단을 안 하고 다니니까 제3자가 볼 때는 저 사람은 지금 자기 일도 해결 못 하는데 왜 민생 이렇게 생각된다는 거죠. 이거는. 그 말씀이시군요. 저는 네, 장우정 그런 기자님.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 그 민주당이 그 결기 있게 싸워야 되는 대목에서 싸우지도 않고 또 그러니까 잘 못 싸우는 거죠. 네. 그리고 또 애매하게 그냥 넘어가는 측면.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169석이나 가지고 있으면서 개혁 입법 하나도 못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예컨대 정부 여당에서 프레임을 걸면 그 프레임 안에 그냥 어물점을 앉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측면 때문에 민주당 지지율이 안 오른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일을 할 때는 확실히 존재감을 보여주면서 일을 해야 되는데 민주당의 지금 태도를 보면 그러지 못한다. 그래서 사실은 이재명 당내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와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문제가 아니라 리더십 문제가 더 크다. 리더십이 더 크다. 네, 그러니까 당을 좀 장악해서 싸울 때는 적극적으로 싸우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측면. 그러니까 예컨대 김건희 여사 특검 문제만 관련해서도 말은 굉장히 많이 하고 사실 법정에서 주요한 증거들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원내대표가 적극적으로 이 특검 받아라 이러면서 뭐 국회에 뭐 농성을 하든 뭘 하든 해야 되는데 그런 모습도 안 보이는 거 아니냐. 네. 뭐 이런 비판이 굉장히 많이 그런 나오죠. 내용 중에 하나가 그래도 이상민 장관 해임안 이거는 이제 본회의에서 이제 의결이 됐는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상민 장관은 외부 일정도 하고 있고 대통령실에서 별말은 얘기는 없습니다. 그 얘기부터 좀 해보죠.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김재수 위원장님부터? 뭐 전체적으로 좀 네. 이상한 그림이 됐어요. 이상하게 네. 됐다. 그러니까 애초에 이제 이상민 장관이 사퇴를 했었으면 이렇게까지 국정경색이 안 했을 가능성도 좀 있는데 그 기왕에 사실은 그러면 예산안과 국정조사를 합쳐가지고 네. 민주당이 받기로 했으면 적어도 국정조사까지는 임하고 나서 해임 건의안을 제출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것이 네. 수순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정조사를 앞두고 해임 건의안을 했다라는 것은 만약에 해임 건의안을 대통령이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이상민 장관을 결국 국정조사에 소환을 해가지고 문책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어쨌든 피할 수 없어요. 이상민 장관의 책임은. 그렇다 그러면 해임 건의안을 발의한 상황에서 다시 불러와가지고
말 그대로 민간인 신분으로서 물어보고 싶은 건지 민주당의 입장은 그러니까 그 입장이 굉장히 이상한 거예요. 애초에 처음부터 국정조사랑 예산안을 같이 받지 말고 우리는 무조건 이상민 장관 해임 건의안 하겠다 내지는 탄핵 소추하겠다 이렇게 나와서 하든가 애초에 예산안과 국정조사를 다 받아놓고 나서 잘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해임 건의안을 뜬금없이 꺼내니까 이상한 거죠. 물론 그 이상민 장관이 애초에 사퇴했으면 애초에 원초적으로 사퇴를 했으면 이렇게까지 안 됐을 수도 있겠지만 이왕에 된 거는 민주당이 지금 타이밍을 너무 이상하게 잡은 것 같으니까 국민들도 오히려 그럼 뭐야 이거 국정조사 왜 받았어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하고도 연관성이 있는 거 어떻게 보십니까? 변진태 대표님하고 그 사실은 이제 그러니까 타이밍이 이상해져서 좀 의미가 없어진 측면은 있어요. 이게 뭐 지금 이상민 장관 해임한다 그래가지고 지금 무슨 성과가 있냐 그런데 근데 이제 박진 장관 해임안도 이미 통과가 됐는데 지금 그대로 띄고 계시죠. 그렇죠. 거부하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장관 해임 건의안에 대해서 그 군사 독재라는 박정희 대통령조차도 자기 채찍 그린 내무장관 해임 건의안을 받아들였고 물론 이제 해임 건의한 사람들은 그냥 거의 끝장을 냈지만은 그러다 노무현 대통령도 김두관 장관 당시 내무장관 해임안 받아들였고 그래서 다 받아들이는 게 이제 관례인데 벌써 지금 2차례나 지금 거부를 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은. 근데 그런 상황에서 뭐 야당은 과연 여당과 정부와 뭘 할 수 있냐는 겁니다. 과거 50년 동안 다 모든 정권 윤석열 정권보다 훨씬 강력한 막강한 정권들도 해임 건의안을 받아들였는데 지금 안 받아들인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건 뭐 서로 막가자는 얘기죠.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이게 타이밍이 안 맞고 뭔가 성과가 좀 이상하다. 절차 그렇지만은 국회가 어쨌든 180명 넘어 해임 건의 왔는데 그것조차 안 받겠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또 돌아가는데 그럼 이재명 대표는 어떻게 할 거냐는 거야. 이거 안 받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저는 뭐 이건 방법이 없어요. 이거 삼김식 투쟁여당 말고는 답이 안 나오는데 이건. 장 기자님 1분 정도 나와서 정리 좀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그 국민 무시, 의회 국회 무시 전략인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유족들이 이상민 장관 해임 요구를 했어요. 그리고 국민 여론이 이상민 장관 해임이 필요하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말을 듣지 않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무시하는 이 전략 속에 있는 가운데 야당이 선택할 수 있는 게 뭐냐.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결기 있는 투쟁 노선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민주당이 그마저도 잘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국민들이 정말 화가 난다 이런 생각이 들고 무엇보다 저는 민주당의 원내 지도부가 전략적 미스가 너무 많습니다. 원내 지도부가 제대로 판단해서 적절하게 전략과 전술을 써야 되는데 계속 잘못한 전술을 쓰면서 혼란만 야기시키고 있거든요. 저는 이 점에 대해서 민주당 원내 지도부가 깊이 반성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무리는 민주당 원내 지도부 얘기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토크킹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김재수 위원장, 변희재 대표, 장윤선 기자 세 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